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602쪽 공무방해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적 법익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부분이 뇌물죄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일명 공집방이라고 하죠. 근데 자, 드디어 이제 공무에 관한 죄 있잖아요. 공무에 관한 죄에서 공집방, 공무집행방해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말한 일반 공집방, 일반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어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두 번째는 특별한 공집방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주로 시험에는 뭐가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일반 특별한 공집방 있잖아요. 거의 안 사용한 말이 안 들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요. 대신 이건 별로 판례가 없고 요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집방과 위기한 공집방 알겠죠? 중심을 하고 요 범죄들은 간략하게 좀 어렵지만 이런 범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공집방 봅시다. 일반 공집방.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범죄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집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A가 자, 우리 이제까지 봤던 있잖아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는 범인이 누구였어요?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범죄인데 이 공집방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자, 이 공집방은 일반범이죠. 일반범. 아무나 할 수 있죠. 고의로 해야 돼요. 고의로. 내가 만약에 실수로 과실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과실 공집방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내가 있잖아요. 길 가고 있는데 웬 사복 형사가 미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때렸단 말이에요. 방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란 말이에요. 사복 형사에서 나는 그자가 공무원인 걸 몰랐습니다. 과실 공집방 안 됩니다. 고의로. 방금 봤지만 공집방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폭행, 협박.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의한 공집방이 있어요.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집방. 두 번째는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있어요. 위계에 의한. 세 번째는 직무수행을 저지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법입니다. 사퇴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거. 이게 바로 직무사직강요죄입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집방, 위계에 의한 공집방, 그리고 세 번째가 직무사직강요죄가 되겠죠. 그러면서 비공무원, 비공무원이 공무를 뭐 하고 있어요? 집행하고 있어요. 집행 중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폭행, 협박 또는 위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방해하란 말이에요.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지금 그 직무집행인데 내가 방해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범죄 방금 봤죠?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집방,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이게 이제 136조 1항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계략을 쓰는 거예요. 위계 나오죠. 위계. 이게 두 번째가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에요. 공집방. 137조지요. 세 번째가 직무사직강요죄요. 직무사직강요죄. 이게 이제 130조 2항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반 공집방입니다. 일반 공집방. 이거 말고도 우리가 따로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특별한 공집방인데 여기서 특별한 건데 이 파트에서는 뭐가 있냐면 다시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가 있어요.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 그러니까 법정
국회의장 부근에서 막 소동 피우고 막 데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이라든지 국회의장 부근에서 그러면 국회에서 제대로 국사를 논하겠어요? 못하겠죠? 법정 앞에서 그러면 재판 제대로 못하겠죠. 두 번째로 검사의 인권옹호 직무방해죄가 있어요. 검사의 인권옹호 직무를 방해하는 거. 나머지는 또 봐야겠죠. 나머지는 일단 두 가지만 하고 특별한 거. 자, 그래서 지금 봤죠. 큰 틀은 이겁니다. 큰 틀은 이게 바로 공직방해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반 공직방이고 특별한 건 아주 많아요. 한 여덟 개 정도 더 나오고 앞으로 복잡하니까 끄는 겁니다. 아무튼 일반 공직방과 특별한 공직방이 있는데 이 큰 틀은 이겁니다. 그럼 공직방, 아니 경찰이 근무소인데 내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직방은 도대체 보호법익이 뭘까? 보호법익을 뭘 보호할까? 왜 우리 헌법에서는 공직방을 규정해서 처벌할까요? 바로 이 공직방을 규정해서 처벌한 것은 국가 기능으로서예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국가 기능으로서. 만약에 경찰이 근무 서고 있는데 막 경찰 때리고 막 그러면 제대로 공무 수행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기능으로서 공무죠.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 그리고 보호법익의 보장들은 추상적 위법입니다. 꼭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할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경찰을 때렸는데 경찰이 씩 웃어요. 경찰이 전혀 겁 안 먹고 있어요. 아무리 겁을 안 먹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할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공무집행 방해죄 됩니다. 그러면서 공직방은 예비 음모 미수 없어요. 미수 없네. 오직 기수만 처벌합니다. 기수만 처벌해요. 기수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공직방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일반범이란 말이에요. 일반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목. 그럼 꼭 고의에서 공직방 의사가 있어야 되냐? 주목. 폭행협박이랑 공직방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내가 때리구나. 폭행협박을 인식하고 경찰이 근무 중이구나. 공무집행 중인 거. 공무집행인거 인식하면 돼요. 굳이 공직방 의사가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행협박이랑 공직방은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때리고 있구나. 지금 경찰 때리고 있구나. 경찰이 공무집행 중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지 굳이 내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공직방 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직방 의사가 있어야 돼요. 위기에는 공직방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직무 사직하기 전에잖아요. 목적법이에요. 목적법. 고의 플러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서 공직방에서는 자, 공무를 방해하는데 개인 업무 사무 이거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그래서 업무방해죄입니다. 사무는 안 됩니다. 개인 업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업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했다. 이거 업무방해죄죠. 항상 공직방은 공무원의 공무만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공무.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자, 만약에 우리 사실 알다시피 자,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총수한 내가 방해했다. 원래는 공무원이니까 공직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봤지만 아무리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단순 기계적 노동 환자는 공무원으로 안 본다고 그랬죠. 형법에서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업무방해죄는 이제 우리 형법제 314조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이에요. 위계 위력.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위력도 있어요. 그러나 공직방 봐요. 폭행협박 위법이 없어요. 위력 없어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공직방 없다. 위력에 의한 공직방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공직방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는 그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직방은 위력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됐네요. 이거 어떨까요? 미리 한 게 낫겠죠? 예를 들면 A가 충남청 민원실에서 청장 면담 요구하면서 위력을 행사해서 행패 부리고 있어요. 충남청 민원실에서 충남청장 면담 요구하면서 위력을 행사 행패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뿌렸어요. 말똥 사건. 이것들은 행패부리나 말똥한 것은 다 뭐야? 위력이잖아요. 그러면 위력을 아까 받았지만 공직방 없다고 했죠. 위력은 없다고 했죠. 그러면 공직방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공직방 안 돼요. 그러면 공직방 안 되면 뭐 위력 업무방해죄 있으니까 업무방해죄. 혹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앞에서 검토했지만 업무방해죄에서 공무는 제한단 말이에요. 공무는 제예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업무방해죄에서 공무는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력을 행사해서 행패 부린 것은 우리가 공무는 제하니까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604쪽 볼까요? 604쪽. 604쪽. 일단 604쪽에 핵심 판례 3번 봐요.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604쪽의 핵심 판례 3번입니다. 자활 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복지도우미죠? 복지도우미를 협박했단 말이에요. 복지도우미 공무를 안 본다는 거죠. 공직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직방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지도우미는 공직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장 면담 요구하면서 말똥 뿌리거나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행패 부린 거 공무는 제하니까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과서 우리 612쪽 볼까요? 612쪽. 교과서 612쪽에 핵심 판례 1번 봐요. 줄침 부분 끝에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을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고 했죠? 의율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공직방을 봐봐요. 집행중이에요. 집행중이어야 돼요. 공무집행방해 집행중. 그러면 어느 경우 집행중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근무중, 착석중. 그러니까 근무중이라든지 착석중, 준비중, 대기중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휴가중, 내가 휴가 나가는 경찰 때렸다. 출근 중에 경찰 때렸다. 퇴근 중에 휴가 중, 출근 중, 퇴근 중은 안 돼요. 그러나 근무 장소 부근에서 휴식 중인 사람 때렸다. 이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직방해 재수 문제. 다수설은 일수예요. 공무수예요. 그러나 판례는 뭡니까? 판례는 쪽수예요. 판례는 공무원수란 말이에요. 판례는 공무원수. 그러니까 다수는 일이 몇 개인가? 판례는 쪽수예요. 그러면 A가 지금 BCD 공무원이 한 개의 공무 수행하고 있어. 한 개의 공무. 이걸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라면 일이 몇 개예요? 한 개니까 한 개만 되겠죠. 그러나 판례하면 쪽수가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3개의 공직방. 3개의 공직방에 상상적 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몇 쪽? 612쪽에 그 핵심 판례 2번 봐요.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한테 욕설하면서 행패를 때렸단 말이에요. 쪽수가 2명이잖아요. 일을 한 개죠. 다수설에 하면 한 개의 공직방이 되지만 판례하면 2개의 공직방의 상상적 격입니다. 왜? 쪽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도 복습할까요?
공지방과 강도, 중강도 관계. 만약에 강도가 경찰 때렸다. 중강도가 경찰 때렸다. 복습이죠? 자, 공지방과 강도의 관계. 공지방과 강도는 실체죠. 실체. 공지방과 중강도는 뭐였습니까? 상상이죠? 상상. 그래서 중강도와 공지방은 상상. 강도와 공지방은 실체. 강도와 중강도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강도가 이기겠죠. 중강도는 강도에 흡수되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공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공지방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단 말이에요. 3개.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 공지방에 대해서 봤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우리가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공지방의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 공무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무. 공무가 도대체 뭘까? 이론 나올 때. 두 번째는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예요. 판례. 아주 중요하죠. 위기에 의한 공지방의 판례예요. 판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지방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3개 있다. 하나는 공무가 뭔가, 공무. 공무에 대한 이론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 공부하는 거. 두 번째지요. 세 번째는 위기에 의한 공지방 판례 공부하는 거. 알겠죠? 3가지를 우리가 한 파트씩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큰 틀, 이게 공지방이구나. 자, 그리고 공지방에서 방해 있죠. 방해 의미. 방해에서 자, 주목. 항상 공지방은 적극적으로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공지방이 됩니다. 만약에 소극적, 불복종 안 돼. 적극적으로 방해해야 돼. 적극적으로. 소극적, 불복종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목 이런 거예요. 경찰이 날 체포하려고 한답니다. 내가 일부러 개를 풀어가지고 못 오게, 경찰 잠깐 못 오게, 일부러 문 잠가버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 공지방이 되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개기는 거, 경찰이 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미 풀려진 개를 묶지 않거나 이미 잠겨진 문을 열지 않는 거, 이렇게 소극적인 불복종은 공지방 된다 안 된다. 일부러 개를 풀어버리나 일부러 문을 잠가버릴 때 이럴 때 공지방이지, 소극적으로 개기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씩 봐야겠죠. 자, 공무가 뭔가, 또 폭행 협박에 대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 또 위기에 대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 알겠죠? 요것들을 갖다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겠죠.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하겠으니까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제일 처음에 뭐부터? 공무가 뭔가. 공무부터 복잡하니까 공무부터 정리하고,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 위기에 의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 공지방에 공무가 있어요. 공무가 뭘까? 반대가 사무죠. 개인 업무. 사무라고 있는데, 공지방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공무는 꼭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즉 비권력적 작용, 사경제, 경제적인 거, 사경제 활동도 포함합니다. 만약에 비권력적 작용, 사경제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무가 뭘까? 이런 거죠? 공무가 뭘까? 이 공무는 아까 말했지만 개인 업무, 사무는 업무 방해죄예요. 항상 공무해야 되거든, 공무. 그러면 이 공무는
공무원의 일반적,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해야 돼요. 일반적, 추상적 직무 권한. 만약에 경찰이 세금 징수했다. 경찰이 세금을 징수했다. 아니 경찰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경찰의 일반적 권한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공직방 안 된단 말이에요. 때려도.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만약에 체포 구속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방해도 공직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경이 예를 들면 교통 업무를 수행했다. 교통 업무를. 아니 전경은 대간첩 작전, 테러 같은 데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어차피 전경이나 교통이나 똑같은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직무 권한이 있어요. 두 번째, 구체적, 개별적 직무 권한이 돼요. 구체적, 개별적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 개별적 직무 권한은 뭘까? 구체적, 개별적 직무 권한? 이건 도대체 뭘까? 만약에 경찰은 자 영장 없이 원래는 영장 가지고 체포해야 되죠. 그러나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긴급 체포하려면 시간적 급박성, 범죄가 중대해야 돼요.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해야 돼요. 또 체포의 필요성, 도주, 증거인멸령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요건을 갖출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공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긴급 체포 요건, 범죄의 중대성, 시간적 급박성, 체포의 필요성. 세 번째, 적법 절차 준수해야 돼요. 적법 절차 준수. 우리 due process of law지요. 그래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알다시피 적법 절차 미란다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 항상 우리가 범인을 체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지. 당신 어떤 죄 했다. 두 번째, 체포 구속의 이유를 해야 돼. 체포 구속의 이유.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 구속의 이유. 세 번째, 변호인 선임권을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범죄 사실의 요지 고지하고, 그다음에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법한 공무란 말이에요. 위법한 공무. 그러면 이것은 위법한 공무인데 이러한 위법한 공무는 우리가 보호할 필요 있어서 없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적법한 공무만 보호하죠. 적법한 공무. 위법한 공무는 보호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당방위라든지 정당행위를 할 수 있죠.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적법한 공무만 보호하지 위법한 공무 안 되죠. 정당방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항상 이걸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적법성. 자, 적법성. 항상 적법해야 되거든요. 지금 봤지만 위법한 공무는 보호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 그럼 누구 기준할 것인가? 누구 기준할 것인가? 국가 기준할 것인가? 국가. 아니면 행위자 기준할 것인가? 자, 누구 기준한다? 국가는 웬만하면 저나 위법하다 하겠죠. 국가는. 행위자는 웬만하면 적법하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객관설 우리 객관설 표준. 항상 그러면서 시기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행위시 판단해. 행위시. 사후 판단 안 해요. 사전 판단. 사후 판단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후 판단 안 돼요. 행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자, 몇 쪽을 볼까요? 자, 교과서 몇 쪽? 일단 교과서 600 몇 쪽? 605쪽 보자. 605쪽. 605쪽. 거기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거기 보면 1번 줄침부분 봐요.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 구체적 권한, 요건, 방식, 절차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봤죠? 네. 추상적 권한, 구체적 권한, 절차 준수라고 있죠. 나머지 이 말이 판례가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박스 판례 밑에 니은번 봐요. 적법성 의무에서 디귿번 요건에서 B번. 자, 그래서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라고 있죠. 추상적 직무권한. 그리고 밑에는 핵심 판례 2번 봐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죠. 때리면 공무집행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기간제 공무원 X입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10번 구체적 직무권한.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핵심 판례 1번 봐요. 1번. 자, 줄침부분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기. 됐죠? 그리고 밑에 D번 항상 적법 절차 준수하죠.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정당방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607쪽에 1번 적법성의 판단 기준 있죠. 그래서 B번 봐요. B번 학설. 객관설은 법원이 법령 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주관설은 공무원이 적법하다 면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설은 양쪽을 다 고려한 거죠. 주관설은 당해 공무원 기준으로. 그리고 객관설은 법원의 법령 해석을 통해서. 절추설은 주관과 객관을 다 고려하고 있죠. 또 일반인 편설은 일반 입장에서. 그래서 현재 객관설 법원이 법령을 해석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서 자, 교과서 608쪽. 자,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핵심 판례 2번 봐요. 중요하죠? 줄침부분 행위 당시에 구체적 상황에 행위십니다. 행위시. 사후 판단 아닙니다. 사후 판단 아니에요. 행위시 기준이. 행위시에 구체적 상황에서 객관적 합리적 판단이죠.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약에 지문에 사후적 판단하면 틀립니다. 행위시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 적법성의 체계적지는 뭡니까? 구성요건 요소를 본 게 다, 구성요건 요소설, 위법성 요소설, 딱 있는데, 이 구성요건 요소를 본 게 다수란 말이에요. 구성요건 요소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적법한 공무를 위법한 공무를 오인하고 공격했다. 이거 뭐다? 사실의 착오죠. 사실의 착오는 고의조각, 과실범. 과실 공직방 없잖아요. 무죄가 되겠죠.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스 밑에 B번 적법성의 체계적지 쭉 있는 학설을 참고로 보는데 처벌 조건설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설
또는 사실의 착오로 보는 구성요건 소설. 현재 구성요건 요소설이 다수라고 했죠. 다수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공지방에서 시험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요거 이해하는 거. 그래서 특히 함정을 객관설입니다. 법원이 법력 해석을 통해서 객관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후 판단 아마 틀려요. 사전에 행시 기준으로 판단하죠. 됐고 항상 적법한 공무원 보호하죠. 위법 공무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당방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지방에서 첫 번째 내용에서 공지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공부하고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뭘 봤습니까? 공무가 뭔가? 공무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음 이제 공지방 강좌 2에서는 폭행 협박에 대한 공지방과 위계한 공지방에 대한 판례 공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두 번째 또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